김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변입니다. 예, 오늘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 국회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요걸 좀 여쭙기 전에요. 예, 저희가 유튜브 지금 방송 연결 전에 김 변호사님 연결 전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포 7대 대장 그 통화 내용을 좀 시청자 여러분께 그렇죠. 예, 전해드렸습니다. 예, 예, 여기 예. 보면 임성근 사단장이 트라우마 이런 건 나중 문제다. 언론 이런 데 네, 접촉이 되어서 안 된다라고 말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네. 지금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좀 의견을 충격적인 의견을 대목이다라는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변호사님이 포칠대 대장 법률 대리인도 맡고 계시죠? 아닙니다. 이제 저는 아닌가요? 박정훈 대령 대리인만 맡고 있고요. 그렇군요. 뭐, 네네. 포칠대 대장 변호인분도 제가 이제 아는 분이어가지고. 예, 예, 하여튼 저도 이거를 다 봤는데, 예, 저는 처음 봤을 때 이게 정말 사람으로서 이게 그런 상황에 살 수 있는 말일까 싶을 음, 정도로 좀 굉장히 저도 분노하고 실망하고 그랬었습니다. 예, 병사가 실종되었는데 그걸 어떻게 빨리 찾을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나온 병사들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힘들 텐데 그거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이래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언론만 신경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예, 트라우마는 나중 문제고 언론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임성근 사단장은 모든 관심이 전부 다 언론. 음, 언론에 이것이 잘 보도되고 나쁜 거는 언론에 보도가 안 되게 하고 하면서 결국 자기의 진급, 자기의 출세 이런 거에만 지금 모든 관심이 맞춰져 있다는 게 지금 이 통화 내용으로 드러나 버린 거죠. 예. 그렇게 아, 보시는군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이 대목을 듣고 충격을 받고 어제 뭐 온라인에서 일부 다른 언론에서도 공개를 했는데 예, 예. 아, 많은 그리고 반응들이 나오는 이,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그 법률적인 쟁점도 여기 들어있는 것이 임성근 예. 사단장은 수중수색 지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안전에 유의해서 하라고 꼭 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네. 아니, 방금 통화에서 보더라도 물속에서 삽을 긁다가 휩쓸렸다. 집안이 무너지면서. 예. 이런 말을 듣고도 그럼, 아니, 내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물에 들어갔느냐? 자기가 수중수색 지시를 안 했다면은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 수중 수색을 저, 전제로 했다고 볼 만한 대목이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전혀 어.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이의나 뭐 말을 제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이제 수중수색 지시가 전에 있었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어떤 단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이거는 이제 수사 기관에서도 가지고 있는 통화 내용이니까 좀 예, 더 예,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자, 예. 그러면 오늘 여쭈려고 했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네, 국회 지난 2일에요. 이 법안이 처음 통과됐을 때 방청석에서 눈물 흘리셨던 모습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오늘도 방청 가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오늘도 방청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예.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 최대한 저희가 계속 해왔는데, 또 예. 추가적으로 접촉해서 설득도 하고 하는 작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예. 여당 이탈표가 관건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저는 누차 계속 얘기해왔지만, 뭐,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으키는 것이다. 음. 이렇게 말을 해왔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공개된 이탈표가 한 5표 정도 되고, 네. 저희가 뭐 다른 여러 경로로 취합한 게 추가적으로 뭐 한 세네 표 정도 더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찬성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것이다. 음.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나 당 눈치 안 보고 소신 투표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좋은 결과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해병대 예비역 연대 차원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렇게 접촉을 하시고 노력을 하셨었죠. 예, 저희가 여러 경로로 접촉도 하고 또 이제 노력도 하고 그리고 이제 편지도 네, 일일이 다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총동원해가지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 오늘 오후에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자, 이 사안 자체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 이제 박정훈 대령뿐만 아니라 다른 해병대 고위 간부도 김기현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 음, 그걸 공수처가 진술을 확보했다는 내용 저희 JTBC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렸고 이후에 김계한 사령관 육성도 통화 녹음으로 예, 이 예. VIP 경로서를 얘기하는 그거를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것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VIP 경로설에서 그 설자는 떼도 되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네, 거의 맞죠. 이제 VIP가 경로했다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예, 국민의힘에서도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처음에 이제 경로설은 다 박정훈 대령의 망상일 뿐이고 그런 건 없었다라고 하다가 이제는 그래, 경로를 한 게 뭐가 문제냐? 예,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스탠스가 바뀌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도 경로가 있었던 건 기정사실이고, 이제 그럼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경로라는 사실을 이제 직권남용이나 다른 뭐 수사 외압과는 이건 별개다 이렇게 차단하는 쪽으로 스탠스를 전환한 것 같아요. 예. 예.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경로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보다 어떤 지시를 했느냐 경로를 하면서 그게 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외압 여부를 가려야 될 테니까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지시를 했는지 대통령의 지시사항 이거 조사가 가능할까요? 예, 우선 대통령을 직접 바로 조사하는 것은 이제 순서상으로 맞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국방부 관계자, 국방부 장관, 그리고 안보실, 대통령이 경로할 때 뭐 같이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했던 그런 참모들을 상대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도 필요한 조사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볼 핵심적인 물증은 뭐냐면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의 메모입니다. 음.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 명의 전화로 이종석 국방장관한테 전화가 간 다음에 즉시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막 다 취소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이제 그날 당일날 국방부 장관 주재 회의에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급하게 참석을 해서 메모를 합니다. 장관 지시사항을. 네. 거기에 1항부터 9항까지 이렇게 쫙 있어요. 음. 거기에 보면은 사람에 대해서 조치하지 말라, 뭐 혐의 이런 거 언급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 그리고 막 임성근 사단장의 휴가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까지 아주 세세하게 다 있단 말입니다. 예. 국방부 장관은 그 전날 분명히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결재를 한 상황인데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은 다음에 갑자기 이첩이나 뭐 언론 브리핑을 다 취소한 다음에 해병대 관계자를 불러서 왜 이런 지시를 내리겠습니까? 음. 그것은 이종섭 장관의 머리에서 나온 지시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네. 근데 결국 이종섭 장관보다 더 높은 사람이 내린 지시를 이종섭 장관이 전달했다라고 추측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렇다면은 결국 외압이 있었는가 아니냐. 그 부분도 결국 대통령실에서 이런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경로를 하면서 뭐 상세한 지시를 했다. 요걸 추단할 수는 있겠죠. 예.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도 이종섭 국방장관이 당시 7월 30일 작년 사건 처리 관련 보고를 직접 서명한 것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음, 의문의 사건 이첩보리라고 해서 이 과정들도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반론을 들어보면요. 예, 예. 공수처가 뭐 녹음 파일도 입수하고 진술도 얻고 괜찮게 수사하고 있지 않느냐. 음, 지금 음. 공수처 수사가 속도를 잘 내고 있다. 어찌 보면 이게 특검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말로는 대놓고 못하지만 이런 뜻이라고 봐요. 공수처. 빨리 특검에서 받아가라. 네. 우리가 할 거는 여기까지다. 음, 이런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공수처 수사팀은 지금 검사 해봤자 한 3, 4명 정도로 구성된 굉장히 작은 팀입니다. 제가 검사 출신이잖아요. 요 네. 정도의 사건을 검사 3, 4명이서 하라는 것은 죽으라는 뜻입니다. 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공수처가 하고는 있지만 이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하는데 3개월이 걸렸고, 그리고 이미 김계환 사령관 한 명에 대한 소환 조사나 수사를 하는 데만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시간을. 예. 근데 이 사건에서 김계환급 그 이상의 관계자들이 거의 한 10명 이상 있어요. 뭐 이종섭이라든가 뭐 임종드, 임기훈 뭐 이런 분들. 예. 이분들도 그럼 김계환 사령관처럼 한 달씩 수사를 할 겁니까? 음, 그러면 올해를 그냥 훌쩍 넘기게 될 거예요, 공수처 수사가. 네. 반면에 특검을 하게 되면은 수사 인원만 100명이 넘어갑니다. 하루에도 막 3, 4명씩 불러서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을 하면은 신속하게, 훨씬 더 신속하게 이거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신속성 측면에서도 특검으로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그렇죠. 설명해 그리고 주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공수처 내부에서 지금 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굉장한 어떤 수사 방해 내지 압력 같은 게 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아, 요 수사팀만 열심히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공수처 인력들은 요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 거기는 친대통령실 쪽이다. 이렇게 예. 해가지고 막 수사팀에 대해서 뭐 배당권이나 뭐 그런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압박을 하고 수사팀에 대해서 굉장히 참견합니다. 너 지금 언론에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있지? 핸드폰 내놔봐. 뭐 이런 식으로 아,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네. 그 그렇기 김규현 때문에 변호사님이 주변을 통해서 들으신 내용인가요? 예, 예, 예. 아, 그렇기 예. 때문에 공수처 수사도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특검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통화 어, 내용이 곧 기록과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예, 예. 언론의 추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들도
많이 그 부분을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음, 박정훈 전 대령 측이 이제 윗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제 통신 기록 조회를 요청했고 그중에 이제 박정훈 전 대령 측이라면 이제 변호사님도 계시겠네요. 예, 예, 저희가 군사법원이 그걸 수사했죠. 수용했고요, 일부. 예, 그러면 이거 곧 뭐 KT 거는 뭐 이미 법원으로 어, 들어갔다라는 말도 나오고요. 예. 그 이종섭 전 국방장관 통화 기록 어떤 게 여기서 확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걸 기대하십니까? 뭐 가입자명 그 대통령실 전화 이런 실체 좀 드러날 수 있을까요? 예, 그런 거를 저희가 염두에 두고 이종석 국방장관에 대한 통화 내역 신청했는데요. 근데 예,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예, 그냥 뭐 일부라도 저희가 이제 빨리 법원에 도착을 한 부분 확인해서 지금 분석을 하면은 뭐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시점이 될까요? 뭐 다른 그 전체 통화 내용 일부지만 그러니까 허용된 범위 이제 다수인 거는. 좀 늦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도 수사기관 경험으로 봤을 때 이렇게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하면은 예, 보통 그래도 한 3, 4일 내로는 회신이 오는데 네, 이번 사건은 그거보다 좀 더 막 늦어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뭐 저 걱정은 됩니다만은 일단 온 거부터 차차 확인을 해가면서 저희가 예, 다음 상황을 좀 이렇게 계획하고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해병대 출신이자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자를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 오늘 특검법 재의결 내용 그리고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김 변호사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연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아까 그 녹취를 좀 짚어보면 이 부분입니다. 얘들 언론 이런 데 접촉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하여튼 저 트라우마 이런 거는 나중 문제고 라는 부분.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처럼 뭐 자식을 안심하고 군에 보내십시오. 라고 흔히 이제 뭐 군이 홍보도 하고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대목만 보면 글쎄요.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내도 되는가? 뭐 그런 물음표도 찍히는 대목 같고요. 지휘관으로서 기본적인 태도, 자질이 의심된다 이런 지적도 나올 만한 대목 같습니다. 언론에 더 신경 쓰고 그 사고 직후에 물에 있었던 다른 생존 잔병들의 트라우마는 나중 문제다라고 말했던 부분 계속 뇌리에 박힐 것 같네요.